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그 예비고3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예비고3 설명해서 지금 저 학부모님들 얼굴 뵈니까 제가 그때 배웠던 분이 몇 분 기억이 나는데 예비고3 설명회에서 그 2026년 입시에 대해서 상세한 안내를 좀 해드렸고 오늘 그 동일한 주제로 저희들이 윈터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그 많은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세심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본사의 아주 전문가 한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본사의 장혁진 팀장님이라는 가끔 오십니다. 우리 설명회에 아주 유능하신 분이고 많은 걸 알고 계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큰 도움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냥 올라온 김에 이제 뭐 인사만 하고 내려갈 건데 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2025년 내년도 신년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준비를 매년마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특히 2025년도에는 많은 사항을 준비하고 있지만 두 가지만 조금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요즘 애들은 공부하는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좀 시설 확충, 인프라 보강 이런 데 저희들이 아주 역점을 기울이고 있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좀 이따 끝나신 후에 여기 옆에 4층에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아이들이 지금 공부 몇 명 하고 있는데요. 이 4층은 아이들의 전용 학습관이라고 해서 스터디 카페와 똑같은 시설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어떤 그런 미실 같은 공간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설을 저희들이 갖추어 놓았고요. 아마 우리 예비 고3 학생들은 윈터 기간에 윈터의 일부 어떤 그런 스케줄 중에 일부를 이 학습관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굉장히 아주 쾌적하고 개인별 어떤 그런 학습 어떤 그런 공간이 보장되는 그런 데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강의실의 어떤 그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이렇게 보내주실 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입시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뭔가 개인별 선택이 많아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보는 내신 시험의 어떤 그런 내용도 달라지고 개인적으로 학교에 따라서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가지를 많이 치고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저희들도 획기적으로 좀 아이들 지도하는 방법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의실에 지금 이렇게 강연 듣는 것처럼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 듣는 방식뿐만 아니라 그런 전통적인 수업도 일부분은 있지만은 윈터스쿨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개별 맞춤형 교육,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뭘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배운 수학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뭔가 공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인별로 점검하고 클리닉을 하고 피드백 해주는 이런 어떤 학습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전체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윈터스쿨부터 시작해서 신학기까지 개인별, 그룹별, 학교별 이런 어떤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수업과 애들의 어떤 그런 보충 어떤 그런 학습 피드백 수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될 것이라는 거 이런 어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어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최선의 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어떤 그런 관심과 지지, 성원 보내주실 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다른 어떤 설명이라든가 강연회에서 좀 긴 시간 가지고 학부모님들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 가지 설명드리고 안내해 드릴 거 약속하면서 오늘은 그냥 이만 인사만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의 장혁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다닌 지 이제 17년 됐거든요. 코가 잘못 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는데 저같이 미련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학원도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걸로 제가 알아요. 옛날부터 제가 왔다 갔다 많이 다녔고 저 원장님도 옛날부터 정말 많이 뵀거든요. 원장님 원래 이렇게 말씀 짧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저 한 30분 기대하고 왔거든요. 나는 30분 정도 늦게 할 거야. 무슨 말씀 하실라나.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내려가셨는데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좀 이제 힘들고 좀 지쳐서 좀 안 그러실 법도 한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저분이 학생들은 또 어떻게 관리를 하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 것들이. 괜히 뭐 계신다고 제가 일부러 칭찬해 드린 거 아니고 실제로 제가 다른 학원들도 많이 다니는데 이제 원장님도 계속 바뀌고 시설도 대부분 많이 바뀌는데 여기는 뭔가 좀 묵묵하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우직함이 있거든요.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공부라는 건 원래 옛날에 지금이나 다른 게 없거든요. 공부는 옛날에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괜히 헛된 바람만 많이 들어서 애들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원장님 보고 있으면 저도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저도 이 회사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아마 1시간 조금 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아주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그냥 기억하실 것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딱히 손해볼 장사 없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요즘 설명에 길게 하는 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짧게 임팩트 있게. 어떤 얘기를 주로 할 거냐면 여기 혹시 예비 고3 학부모나 학생 계시나요? 예비 고3 예비 고3 예비 고2 비슷하게 있네요. 지금 예비 고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올해 지금 수능 결과부터 해서 사실은 지금 예비 고2 예비 고3 둘 다 그렇게 심하게 바뀌는 건 없어요. 아주 소소하게. 그런데 결정적으로 의대 증원 때문에 뭐가 바뀌냐면은 그 합격할 수 있는 성적대 이 라인이 완전히 새롭게 세팅되는 해거든요. 올해가. 그럼 이제 올해 고3 아이들이나 재수생 애들은 그냥 말 그대로 못 된 거예요. 새로 생기니까 혼란스럽거든. 근데 지금 고2, 고1,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그냥 선배들 거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게 왜 그런지를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고2 올라가는 아이들의 입시 전형 아직 발표된 게 없어서 뭐 솔직히 특별히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고3 올라가는 아이들은 발표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목할 점들, 기억할 점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수시, 교과 종합, 논술, 정시, 수능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이 학년을 계속 거듭할수록 달달 시간이 지날수록 매월 뭐 모의고사 보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쭉 스토리라인 잡아가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메가스터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영상 하나 찍어서 올렸거든요. 네, 지금 조회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사랑입니다. 아시죠? 유튜브 채널 그 검색창에 메가스터디 컨설팅이라 치면 바로 제 얼굴이 뜰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영상 올라왔었거든요. 예, 참고하시고요. 저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하나 촬영하고 또 목요일 또 하나 촬영해야 돼서 좀 준비하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이거 제가 여기 약간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우선은 그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생각보다 뭐 재학생이 좀 늘었다. 올해 이야기 그리고 졸업생도 좀 늘었다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사실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소위 말해 사탐론이라고 해서 이과 아이들이 탐구를 이제 사탐을 해도 이과학과에 지원이 가능하니까 과탐을 하나를 버리고 사탐을 하는 아이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죠. 사실 꿈이 메디컬 쪽이면은 그냥 과탐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서울 주요 상위권 대학의 목표라면 또 그대로 과탐하는 게 사실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한 과목 정도는 사탐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메디컬을 가는 게 아니고서야. 근데 하나 기억하실 문제는 이렇게 이제 사탐론이 생기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좀 이따가 잠깐 리뷰를 해드릴 텐데 실제로 이 사탐론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러니까 수학 잘 본 애들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웃을 수 있는데 수학 잘 본 애들은 그냥 발에 칠 정도로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근데 그런 애들도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과탐 두 과목을 동시에 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꼭 하나를 망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조선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과탐 한 과목만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성적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세고 셌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교차 지원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예전부터 교차 지원이 있어 왔지만 올해부터 생긴 교차 지원의 가장 큰 이슈는 문과가 이과로 갈 수 있게 열어준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거 봤더니 이제 사탐에도 돼, 확통에도 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과 아이들이 과탐 하나를 버리고 사탐으로 가게 된다. 가면 가는 거지 뭐 좋겠네. 가 아닌 거예요. 이게 문과든 이과든 둘 다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 사실은. 아니 어찌 보면
문과는 좀 상황이 나아진 거고 이과는 문과만큼 상황이 안 좋아진 현상을 발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올해 채점 결과에서 가장 쇼킹했던 게 화원 채점 결과잖아요. 그럼 제가 따끈따끈하게 채점 다 된 거 오늘 입시 서비스 팀한테 받아와가지고 제가 어제 받긴 했는데 이걸 이제 쭉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화원이 다 맞으면 100분이 97의 1등급이에요. 100이 아니고 100분이 97의 1등급이에요. 그리고 하나 틀리면은 100분이 93의 2등급입니다. 다 맞은 애들이요 무려 2,599명이에요. 화원은 하나 틀린 애 2점 하나 틀리면 100분이 93의 2등급이 되고 2점 하나 틀릴 때까지 누적이 3,400명이고요. 3점 하나 감점된까지 누적하면 무려 5,600명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이런 일은 원래 문과 사탐에서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응시 인원이 적고 너무 쉬워서 만점자가 많을 경우 하나만 틀려도 3등급 막 떨어지는 이런 과목이 속출했던 게 문과였거든요. 작년에 생활과 윤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인원수가 많아도 쉬워서 만점자 속출하면 이 모양이 났는데 과탐은 그게 좀 덜했거든요. 만점자가 많이 나올 수가 없어서 애초에 좀 어렵기 때문에. 다만 그런 현상이 좀 있었던 게 과탐은 물리가 좀 그랬어요. 물리 좋아하는 애들은 머리 좋은 애들이 가요. 좀 쉽게 나오면 만점자가 많아서 만점자 폭주해서 하나만 틀려도 문제 생기는 과목이 간혹 물리가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게 현상이 심해진 거죠. 과탐하는 아이들이 속속들이 빠져서 사탐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과탐하는 아이들이 속속들이 빠져서 사탐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만 쉬울 경우에 만점자가 늘어날 경우 그런 문제가 사탐처럼 똑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이 대부분 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원래 이게 26,000명이 사탐이 늘었잖아요. 사탐 두 과목 아이들이. 그럼 얘네들이 두 과목 선택하니까 대략 한 5만 명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5만 명 늘어난 건데, 근데 여기 보면 사회문화 이 늘어난 그 생활과 윤리 늘어난 인원이 되게 많잖아요. 이 사회문화 늘어난 인원은 여기 얘네들이 포함된 거예요. 넘어간 얘네들이 하나를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만 더하기 3만 3천이니까 대략 8만 명이 문과는 사탐 과목 전체에서 늘어난 거거든요. 한 사람이 2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1개 할 수 있고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몰려간 거예요. 이게 좀 만만해 보였나 보죠. 실제로 만만하기도 하고. 근데 사무는 그렇게까지 만만한 건 아닌데 생률은 좀 만만하게 느꼈나 봐요. 그럼 이제 평가원이 무슨 생각을 먹어야 돼요? 옛날 작년 같은 생률을 내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생활과 윤리 20개 문항 중에 1개인가 2개 문항이 정답률이 20% 미만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변별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도 변별이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이쁘게 성적이 나왔거든요.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최악의 사탐 과목이어서 하나 틀리면 100분이 91의 2등급이 돼버려요. 2점 하나 감점당했는데 만점자가 무려 6,300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던 생활과 윤리가 지금은 다 맞은 애들이 85명밖에 안 되고요. 2점 하나 틀린 애가 264명 누적이고 3점 하나 틀린 애가 664명. 아주 이쁘게 점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좀 있으면 이런 주제로 영상 하나 찍을 건데 시험은 어려운 게 맞을까요? 쉬운 게 맞을까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어렵게 내면 온갖 기자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나라에서도 난리치고 왜 어렵게 냈냐고. 메가스터디 배불러 주려고 너네들이 이런 거냐고. 솔직히 근데 저는 변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별력 확보가 안 된 시험은 실패한 시험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난이도가 낮건 높건 다 떠나서 한 중상위권 대략 한 3등급 이하부터는 언제든 다 변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목을 다 애들 잘할 수가 없거든요. 3등급 이하 애들이 3만 있겠어요 전부 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변별이 됐어요. 근데 시험에 어디가 문제다? 1, 2등급, 의대권, 치대권 그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쪽이. 올해 그래서 수능 시험은 이런 결과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변별이 좀 됐지만 이 과탐은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2년 동안 계속 이어질 거다.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답이 있는데요. 그 답을 들으신 순간 여러분들 다 웃으실 거예요. 무슨 과목이 이 사단이 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사탐을 하나씩은 과탐을 하나씩은 사탐을 2개 하시든 과탐을 2개 하시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메디컬 갈 거 아니라면 원하는 대로 하시되 화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맞으면 그래도 100분이 97의 1등급이거든요. 그 다 맞은 애가 무려 2,599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무슨 과목을 하든 간에 그냥 다 맞으면 됩니다. 탐구는. 그러면 유불리가 없어져요. 제가 지금 여러분도 국어 다 맞아요, 수학 다 맞아요 말하면은
이거는 웃음 정도로 끝나지 않죠. 좀 미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탐구는 다 맞아야 돼요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고 무슨 과목에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 맞으셔야 된다. 쉬우면 나도 다 맞으면 그만이다. 어려우면 남도 틀리겠지. 나도 틀리면 되니까 하나쯤은 콜. 이렇게 탐구를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을 지금 선별들의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이슈는 요거 하기 전에 사이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올해 수능 시험의 총평은 와 올해는 한 2등급 때 1등급 때 뭐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 뭐 서영고 서성한이 서영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서성한이쯤 쓰는 친구들부터 그 밑에는 뭐 변별이 잘 돼서 그나마 좀 잘 돼서 작년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좀 살짝 애매하면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권은 와 박 터지는 경쟁이 될 거거든요. 이게 변별이 안 돼서 작년보다 변별이 좀 덜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어와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던 것 같은데 작년 수능이 어려웠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아니다거든요. 물론 어렵다 쉽다 기준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2년 전은 어땠냐면은 아무도 손 못 대는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를 한두 문제 배치해놓고 나머지 쉽게 해요. 다 맞추면은 뭐 점수 높고 하나 틀리면 얼마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렇게 변별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어떻게 봤냐면은 아무도 손 못 대는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오고 손은 댈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약간 난도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쉬워 보이고 공부 못하는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킬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역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도 공부해봤던 사람 입장이고 전에 한번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저는 수학 문제, 과학 문제 막 풀어보거든요. 재미삼아 풀어보는 것도 있고 좋아해서 제가 물리학도 출신이라서 제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다녔단 말이에요. 98학번이거든요. 수학 문제 매번 풀어보는데 그 어려운 수학 문제 옛날 킬러 문제 보고 있으면 저도 한숨 나와요. 뭐지? 내가 나이를 지금 먹어서 못하는 건가?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킬러 문제, 아니면 난도 문제, 어려운 문제를 보면은 길이 보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진짜 천재를 가르려고 한두 번 어깨를 냈으면 무슨 수학 경시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수학 9등급 받은 친구도 제대로만 하면 어느 정도 성취가 나오게 구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중상난도 문제가 여러 개 배치되면 공부 대충 한 친구들은 전부 다 킬러로 보이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쉬워 보이는데 방심하다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이 생기는 거라고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변별이 잘 된 거라고. 그게 올해 수능은 좀 경향이 덜해서 정답률 70% 이상 문제가 더 많이 배치된 바람에 변별력 확보에 조금 실패한 거예요. 국어 다 맞은 애가 1000명이 넘어요. 수학 다 맞은 애가 500명이 넘고요. 국어 2점 하나 감점당한 친구가 몇 명까지 있냐면은 2700명 있어요. 의대 정원이 이제 아득히 넘었어요 벌써. 국어는 다 맞거나 한 개 틀린 거예요. 수학 같은 경우도 4점 하나 감점 당하면 제가 봤을 때는 4700, 4900명대예요. 4점 하나 감점 당하니까 이제 누적이 다 맞은 애가 이제 1500명이고. 그럼 이제 어디서 변별이 날까요? 탐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구를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이과라지라면 여러분들 탐구 이건 진짜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탐구가 정적인 역할을 한다. 올해는 뭐든 간에. 그리고 이게 내년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모양 꼬라지 이과지고 이렇게 나오면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2026 학년도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거는 올해 이슈하고도 똑같아요.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올해 이슈랑 같이 해서 이렇게 믹스 시켜가지고 이제 설명드릴 거고 내년도 어차피 비슷할 거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가 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이 좀 늘어나고 근데 이 경향성이 요즘 어떠냐면은 최저를 좀 많이 완화시키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수능 영향력을 점차 완화시키고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상대적으로 원래 내신, 비교과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경쟁이 제대로 붙게 되는 거죠. 훨씬 잘난 놈이 있는데 얘가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니까 나는 좀 못나도 됐어. 근데 이제 잘난 놈도 맞추고 나도 맞추니까 이제 잘난 놈하고 경쟁을 붙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도 최저 기준이 오히려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언젠가 생긴다면 특히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내년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고2 올라가는 친구들 그럼 이제 그게 또 기회로 작용을 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건 그렇게 솔직히 바람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학생들 입장에서는 최저가 없거나 좀 완화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잘 돼 있고 뭔가 경쟁력 있는 친구도 최저가 높아져야지 많이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럼 유리하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학종은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잘 적용한 데가 별로 없는데
뭐 솔직히 학종은 적용 안 해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대학이 알아서 입맛대로 뽑으면 되니까. 근데 교과 전형에서는 최저 기준의 약화는 나중에 그 커트라인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에 전 바람직하지 않다.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올해 이제 수시 정시 다 포함해서 대략 한 1,500명 정도 증원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내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애초에 전형 계획안은 이미 나와 있었고 그 전형 계획 안에서는 내년에 정확하게 2,000명이 증원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대로 간다. 그러면 지금보다도 전반적인 커트라인이 낮게 형성된 가능성이 좀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의대 가기 쉬워졌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꼭다리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경기도권이시잖아요. 지역인재 못 쓰잖아요. 지역인재, 저같이 사투리 쓰는 지역인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물론 못 쓰지만 우리 얘기도 참고로 제가 의정부 살거든요. 얼마 전에 이사 갔습니다. 와, 의정부 저기서 끝나면 몇 시간 걸릴까요? 1호선 탈까요?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1호선 타고 갈까요? 제가 알아본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눈 딱 감고 1호선 탄다. 제가 옛날에 석계역 살 때도 1호선 타고 갔는데 저기 서울역 지날 때쯤에 엉덩이 아파서 일어났거든요. 도저히 못 앉았겠다고. 이거 지금 내가 무궁화호를 탄 건지. 두 번째 방법은 그 수원역 앞에서 그 광역버스 타면 또 의정부 저희 집 바로 코앞에 정류장에 있거든요. 근데 그게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어떡하지? 눈 딱 감고 택시 탈까? 택시 기사 아저씨 좋아하겠다. 어떡하지? 일단은 ITX 새마을을 타기로 일단 하긴 했는데 서울역에 내려서 가는 걸로. 그게 좋을까요? 근데 그게 어저께 강제 취소당했다가 오늘 다시 예매했어요. 파업 때문에. 어제 강제 취소당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오늘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인재를 쓸 수 있으면 걔네들은 진짜 의대 가기 좀 쉬워진 게 맞는데 나머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낙수 효과는 얻을 수 있다. 다른 과의 성적대가 낮아질 거고 의대 열풍이 불면 불수록 일반 과에 대한 커트라인 관심도는 더욱더 많이 낮아질 거라 일반 과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기회는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전공 선발 이게 많이 늘었죠. 이건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 고3이나 재수생들은 뭐가 짜증나는 거냐면 처음 뽑아요. 몇 점대까지 될까? 이게 진짜 이슈거든요. 근데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무전공에 대해서는 요걸 먼저 일단 이해하세요. 일단은 그 기회에 대한 부분 난 나중에 말씀드리고 무전공에 대해서 이걸 먼저 기억하세요. 웬만하면 무전공은 의대 치대, 뭐 수의대 약대라든가 사범대 그런 일부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보내줍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내가 쓰려는 대학의 무전공 학과가 어느 학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게 성적 제한이 있는 건지 아무렇게나 보내주는 건지 그거는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표로 말하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문과 무전공, 이과 무전공을 정시에 옛날부터 늘 뽑아왔거든요. 이게 좀 구멍이 되기도 했어요. 간혹 구멍이 됐으면 말도 안 되나 붙기도 하고 막 추억이 많이 돌고 이러는데 문과로 붙든 이과로 붙든 아무 상관없이 아까 말했던 제한이 있는 사범대나 의학계열만 빼고 다 보내줘요. 문과로 가도 컴공 갈 수 있고 이과로 가도 경영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원 제한도 없어요. 문이과 붙은 애들 전부 다가 전부 다 컴공 갈래고 그래서 보내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내줘요. 그럼 다른 과는 다 망하냐? 그럴 때 안 망하죠. 왜냐하면 수시에는 학과별로 뽑으니까 안 망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과는 홍익대가 아주 대표적인데 홍대 무전공 자유전공을 가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건축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애들이 우선적으로 거기 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자르거든요. 그냥 수능 다시 봐서 건축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경쟁이 빡셉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전공을 쓰는데 그 무전공이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해주는지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무전공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렇죠.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할 때에 나는 전공을 이걸로 맞췄는데 이 학과로 쓰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예를 들면 경영으로 맞췄는데 어문으로 쓰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낮췄어야 돼요. 성적에 맞게 낮은 대학은 경영서도 무방한데 높은 대학은 어문으로 낮췄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옛날에 자소서 쓸 때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그 나라 문화를 좋아하고 가서 문화 배우려고 왔다. 그런데 경국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경영을 배우고 싶은데 그 나라 문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서 배우고 그 나라에서도 경영 공부도 하고 싶고 이렇게 말 써도 되거든요. 특히 문과는 그런 경향이 되게 이 간격이 좀 모호해요.
이과 탁탁탁 끊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과도 괜찮아요. 생명과학으로 비교과 맞췄으면 나중에 농대를 가거나 아니면 환경계열 학과로 가거나 그러면 되거든요. 이게 바꿀 수 있어요 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냥 자소서가 없어지는 순간 일단 면접이 없으면 서류 평가를 먼저 보잖아요. 그때 이제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전공. 그래서 이게 인기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올해도 실제 많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무전공이라는 게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수시는 별 상관이 없어요. 수시는 솔직히 6장이나 쓰고 그래서 뭐 별로 의미가 없는데 정시는 좀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앞서 봐 이게 여기 있나? 요거 요거 있네. 요거랑 같이 보면 여기 다군에 이제 여기 한양대 인터칼리지가 여기 있잖아요. 다군. 그 다음에 여기는 빠졌는데 고려대학교 그 자유전공 모집단이가 다군에 있어요. 되게 소수지만 올해부터 있거든요. 자, 이 무전공이랑 이 정시의 다군이랑 조금 결부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무전공은 단위가 모집단이 크잖아요. 그리고 충원도 많이 돌잖아요. 그러면 커트라인이 많이 내려갈 거라고 기대하고 쓰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수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덕성여대가 보통 이제 퉁으로 뽑기 때문에 보통 일반고 아이들 4등급도 붙는 케이스가 더러더러 있거든요. 물론 걔는 그냥 4등급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4등급에다가 뭐 비교과도 괜찮을 거고. 이게 컷이 좀 내려가는 현상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수시는 이게 좀 심하지 않고 정시 같은 경우도 다군은 조심해야 된다. 간하군은 그런 경향이 경쟁을 보고 있을 수가 있는데 다군은 꼭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올해 저는 고려대학교 다군이나 한양대 인터칼리지 다군 이거 저 되게 조심해서 원서 쓸 거거든요. 참고로 옛날에는 정시 모집은 가군, 나군, 다군 3개 쓸 수 있잖아요. 아시죠? 근데 이제 다군은 옛날에 제일 높은 대학이 성균관대 몇 개 학과, 그 다음에 중앙대밖에 없었어요. 문과는 중앙대 경영, 이과는 중앙대 뭐 창의 ICT 또는 소프트웨어 학과 이런 학과 있는데 서영고 서상아리 중경외시까지 쓰는 친구들이 다군에 다 중대를 몰려서 다 써버려 그냥 전부 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요. 충원이 무려 10바퀴 이상 돌아서 한 1,000몇백 명 막 충원이 돌거든요. 경영학과, 뭐 이런 소프트웨어학과 몇 800명, 막 전기전자 이건 막 1,000명 이렇게 돌아요. 충원이 엄청 돌아요. 그러니까 충원이 돌면 성적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그런 게 최초 합격하는 애는 서울대 쓰는 친구들이에요. 그런 애들부터 촘촘하게 내려오거든요. 굉장히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애들이 많이 돌아봤자 최종적으로 커트라인 딱 성적 보면은 간하군에 중앙대를 정상적으로 붙을 성적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빵꾸가 안 나거든요. 답은 쓸 때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군에 되는 과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생겨서 이제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커트라인이 형성될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중대 펑방이거든요. 그 위에 담력이 많이 생겨서. 그래서 모의지원 올해는 진짜 모의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새롭게 형성되는 커트라인을 잘 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팝콘 하나 뜯어놓고 앉아서 구경 마시면 된다 먹으면서 이놈들이 어떻게 하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제 그 참고해서 원서 쓰면 되겠네라고 내년에 활용하시면 되니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은 좋은 거예요. 다만 무전공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생각보다 별로 없지 않을 경우 간하군에서 물건 물린 관계에서 생각보다 컷이 낮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군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좀 낮으니까 쓰시더라도 조심해서 좀 쓰셔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교과, 종합, 논술,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들, 그 다음에 뭐 이슈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아까 거기 이제 고2 올라간다는 학부모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하는 말 좀 당부하고 싶은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니까 뭐 교과도 아직 물 건너가지 않았고 평소 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평소 때는 적어도 원서 쓰기 직전까지는 별 생각하지 마시고 내신 성적 내가 갖고 있는 내신 성적 그 꼬리표가 늘 나오거든요. 한 학기 막 칠 때마다 몇 등급 이게 정리가 돼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전교과 몇 등급, 국수형 사과 몇 등급, 국수형과 몇 등급 뭐 이렇게 심지어 뭐 국어는 몇 등급에 쓸데없는까지 다 있어요. 근데 거기 평균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이 전교과를 보느냐 국수형 사과만 보느냐 국수형 사과의 한국사를 보느냐 아니면 국수형과만 보느냐
아니면 일부 뽑아보느냐. 그리고 일부 뽑아보는 대학은 별로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다 안 좋은 대학들이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요즘 트렌드는 국수형 사과 트렌드예요.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지금 현행 2학년도 올라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수형 혹시나 이과인데 사탐을 들어 챙겨야 돼요. 문과인데 과탐을 들어 웬만하면 챙기세요. 그 정교과보다는 사실은 국수형 사과가 더 비중이 더 높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 어디가에 올라가 있는 성적을 보고 그냥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옳죠 되겠네 이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고3 올라가신 학부모 학생들은 올해 한 8월, 7월 그래서 3학 1학기 성적이 다 끝나 있는 상황에 그때 이제 본인 성적을 이제 등급별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과목별로. 그죠? 예. 네. 그걸 들고 저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입력하신 다음에 계산 한번 해보시면 돼요. 계산이 매우 중요해요. 수시 교과 전형은 정시 수능 전형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나중에 말했지만 경쟁률도 봐야 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계산해 봐야 돼요. 등급 예를 들어서 평균이 2.5야. 평균이. 그리고 한 2.8이 70% 컷이었고 2.9 얼마가 최종 컷이었대. 우리 애가 2.8인데 이 정도는 되겠네 라고 원서 썼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될 수도 있고요. 뭐 때문에? 계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학은 1등급은 몇 점, 2등급은 몇 점 이런 식으로 자기들만의 계산식대로 내신 등급을 뽑아내서 계산한 다음에 총점, 1000점 만점, 몇 점 만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쫙 돌리거든요. 정시랑 똑같이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점수가 1000점 만점이면 1점이 별로 큰 차이가 아닌데 100점 만점이면 1점이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예요. 소수점으로 모든 게 갈라지거든요. 전부 다. 0.1점 뒤져도 뒤지는 거예요. 지는 거라고요. 실제로 계산을 돌려보면은 최초 합격을 생각했는데 추합 끄트머리거나 좀 위험하게 붙는 성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대학마다 이 등급을 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금씩 가다가 갑자기 확 깎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점적을 많이 까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괄로 확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등급이 내려갈수록 점수가 똑같이 빠지는 대학은 1, 3이나 2나 똑같은 거거든요. 계산해보면 똑같은 식이 나와요. 유불리가 안 생기죠. 근데 1등급하고 2등급 점수 차이는 5점인데 2등급, 3등급 점수 차이를 10점으로 벌려놓으면은 올 2가 1, 3을 이겨요. 올 2가 이긴다고요. 오히려 더. 그걸 이제 그것까지 디테일을 계산해보고 써야지 등급만 보고 하는 거는 저학년 때 3학년 초창기까지만 그거 보고 이쯤 쓰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원서를 쓸 때는 지금 고3 학생들, 재수생들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서에서 겁나게 돌려보고 있거든요. 제2사도 겁나게 돌려보고 있어요. 두 군데. 저는 그 두 군데만 하면 되거든요. 두 군데 끝이에요. 다른 건 다 볼 거 없어요. D사 완전 아우 씨. E사 완전 꺼지라 그래요. 두 개만 보면 돼요. 정말로. 두 개만 보면 돼요. 그 막 돌려보면서 이제 여론이 막 형성되는 자기들끼리 막 몇 점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몇 점 소수점 차이까지 다 비교해가면서. 근데 교과 때는 그런 친구들 제가 못 봤어요. 교과 때도 똑같은 서비스 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 하여튼 간땡이에 다 배바꿔 나와 있다니까요. 엄마 뭐 누구 엄마 원서 어디 있었어? 아이고 우리 애가 연대 썼잖아. 붙는 줄 알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수시도 정시만큼 좀 이 치밀하게 원서를 좀 쓰셔야 되는데 대충 등급만 가지고 따시는 분이 요즘 너무 많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막 개몽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 수능 최저 기준이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사실 지방 아이들이 이런 애들이 많아요. 저는 경기도권만 가도 아이들이 이미 경각심이 돼 있어가지고 이 수능 최저 맞추겠다고 전략적으로 자기는 나 국어 버릴래. 그럼 엄마가 미쳤니? 너? 정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오히려 엄마를 말려요. 어머님. 얘 정말 생각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죽었다 깨어나도 국어 안 돼요. 지가 수시에 승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과서 이거 쓴다는데 어머님이 만족하세요? 안 하세요? 아 여기만 가면 감지덕 찢어. 그럼 됐네요. 얘가 국어를 왜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야, 수학 탐구로 맞춰라. 그래도 잘 쓰는 생각이다. 그리고 너 혹시나 실수하면은 내년에 또 수학 탐구로 맞추면 되는데 그때는 재수니까 엄마 말 듣고 그것도 좀 하긴 하자. 어디 모르지 않니?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방 아이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수능은 뭐 자기랑 관계 없다고 생각하면 내신만 잘 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있다가 이거 못 맞춰서 떨어져야지 수두룩 하거든요. 제가 수시제 상담할 때마다 특히 지방에 오는 아이들 내신 그렇게 기가 막힌 친구가 수능 보고 있으면 한숨 나와요. 아유,
고대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못 맞춘다 야. 야 하는데도 오래 생겼어. 어떡하니? 방법이 없는데? 여자애야. 이대 하나 써볼래? 이 내신으로 이대를 쓴다고요? 아니 이대는 면접밖에 없어서 수능 전에 면접 보는데 귀찮은데 괜찮니? 너 안전빵 써야 돼. 너 못 맞춘다니까 최저를. 그렇지만 손 붙잡고 늘 이런 말해요. 내년에 저기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와가지고 1년 죽었다 생각하고 수능 공부해라. 최저 맞추면 보통 재수까지는 교과전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 데가 많으니까 재수해서 최저 맞춰서 진짜 목표하는 메디컬 가자. 실제로 그런 친구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최저 기준 때문에 이게 합격선이 막 바라하게 변하고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시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맞추려고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 보통은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겨울방학이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게 윈터 설명이 이제 제가 몰랐는데 KMC 설명해달라서 왔는데 윈터 설명이니까 이게 수능 대비 반도 있거든요. 지금 2학년 솔직히 지금 2학년 올라간 친구들은 솔직히 그냥 잘 모르겠지만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지금이 기회니까 이제 수능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름방학이 딱 되는 순간 할 게 수능밖에 없어요. 줬다 깨어나서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할 것이냐 전과목을 다 하실 거냐 상황마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전략적으로 아이가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 웬만하면 말리지 마세요. 그게 타당하면. 다만 근데 저는 2개 맞출 거니까 2과목만 할게요. 근데 걔는 뜯어 말려요. 무슨 헛소리를 제일 못하는 거 하나만 빼라고 그래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진짜 아무도 모르고 작년에 영어가 1등급 4% 미만일 줄 4%대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골 때리는 거죠. 올해는 이제 한 6%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1등급 인원 늘었는데 2등급, 3등급 인원 오히려 줄었습니다. 오히려 더. 참 골 때리더라고요. 진짜 상황이. 이게 절대평가의 위력인가? 하는 느낌? 상위권에 늘었는데 중간이 없다고? 이게 희한하네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몇 과목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진짜 약점인 거 하나 빼고는 다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참고하시고요. 대학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시고 쓰시되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 이게 이제 정시 지원의 묘미거든요. 교과 전형에도 똑같은 그런 묘미가 있어요. 정시하고 교과 전형의 묘미. 대학 레벨을 수시 업그레이드 쓰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네, 논술입니다. 논술. 근데 논술보다 더 가능성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교과라고 생각합니다. 학청이 아니고 교과예요. 빵꾸는 교과에서 나거든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과전의 입결이 3.66까지 떨어진 거 아세요? 사실상 미달 3등급 합쳤어요. 3등급까지. 지식융합 미디어학과는 5등급이 붙은 것 같은데? 6, 7등급 5.14인가 아마 그럴걸요? 신기하죠? 이게 사람들 눈치 작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의 지원의 결과고요. 얘네들이 지난해 입결이 너무 지지난해 입결이 미친 듯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될 놈들만 써놓고 중간은 다 허수였어요. 게다가 최저까지 있으니까. 근데 최저는 그렇게 영향을 안 줬어요. 왜냐면 완화됐기 때문에 최저가. 근데 중간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밑에가 붙었다니까요. 빵꾸, 핵빵꾸 난 거예요. 보통 이럴 때는 예를 들어 좀 멍청하다 그러면 안 되지. 상한대 입학자 제가 아는 사람들 있는데 죄송합니다. 보통 이러면 안 뽑아야 돼요. 안 뽑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서울과기대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서울과기대 추가 합격 도는 인원이 딱 정원의 2배입니다. 여성만 뽑으면 충원 12명만 돌아요. 근데 그게 다 맞아떨어지고 신기하죠. 왜냐면 그 이하를 안 뽑거든요. 그냥 2월 시켜버려요. 입결 내려가니까. 서울대학교 연대요강 보면 뭐라 적혀있냐면은 합격했더라도 성적은 우리 학교에서 수학할 만큼 성적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안 뽑는다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교권 얘를 뽑았다고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다 눈치 작전의 결과입니다. 작년에 연세대 도시공학과가 마감 직전의 경쟁률이 0.64대 1인데 그게 제일 꼴등이었거든요. 마감 치고 경쟁률이 12점 몇 대 1로 1등이었어요. 합격 커트라인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거기. 그리고 작년에 연세대 응용통계학과가 이과 아이들이 많이 넘어가는 인기학과 통계학과잖아. 네. 합격 예상 70% 컷, 합격 예상 뭐 추합 컷 이게 모든 업체에서 다 탑이었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초 합격은 높았습니다. 실제로. 근데 끝선이 연대는 쳐다보면 안 되나 붙었어요. 끝에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이게 높으면은 1등이
응용통계학과고 2등이 경영학과였거든요. 순위로 따지면 그 당시 커트라인 순위 따지면 예측했던 거예요. 아니 경영학과가 130명을 뽑는데 여기 20명밖에 안 뽑는데 내가 뭐래 이걸 왜 쓰냐. 다 경영 간 거야 애들이. 중간이 없는 거죠. 돌다가 본 끝에 말도 안 돼 내가 어머나 제가요? 올해 제가요? 학교 미쳤나? 내가 수능 잘 봤는데 사실은 원래 성적도 잘못 나왔나? 그런 상황이 발생한 교과예요. 그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변수들 얘네들이 물론 이제 나중에 수시 성적 중수시 설명회를 들으시면은 더 자세한 거 많이 배우시고 더 이해를 하실 건데 뭐 경쟁률이 지나치게 낮다. 초반에 경쟁이 너무 높아서 아이들이 겁나서 안 쓴다. 아 나갈 놈들 다 썼구나. 이거 참 판단할 수 있겠네. 사실 어찌 보면 교과가 학종이나 논술보다 더 현실적으로 대학 높일 수 있는 길입니다. 끝나지 않으니까 내신 좀 만드시라고요. 그래도 비슷하게 비교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되는 성적을 쓰는 거는 복권사랑과 똑같은 거고요. 예,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학종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까다롭고 어려운 전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더럽게 어려운 전형이에요. 논술 다음으로 난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종이 그렇게 만만한가 봐요. 성적이 안 되니까 교과는 못 쓰니까 학종을 써봐야지 하는데 저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교과도 좋은 친구가 비교과가 좋아서 학종까지 쓰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내신이 안 좋은데 학종으로 커버쳐야지라는 생각은 버리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직 지금 솔직히 지금 고3도 안 끝났어요.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도 아직 안 끝났고요. 2학년 올라가는 친구는 당연히 안 끝났기 때문에 교과는 고3 이미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상. 학종은 고3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냐? 고3은 이 학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신 성적이에요. 근데 이 내신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5등급이 붙었대. 뭐 5점 얼마가 붙었대. 아, 누가 봐도 이거는 외고 아니면은 과거. 야, 5등급은 과거였다. 확실히 과거다. 이거는. 5등급이면 확실히 과거입니다. 아니지? 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요즘 과거가 좀 마탱이가 많이 가서 예,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붙었던 아이들 성적대를 보고 요즘에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것도 보시면서 성적대가 낮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덕성여대 4등급 붙었다고 그랬을 때 걔는 그냥 4등급은 아닐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뭔가 건덕지가 있는 4등급이에요. 그중에서 일단 내신만 놓고 보면은 제가 지난번도 강조하고 지금도 강조하는 거지만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그 우상향의 그래프도 자사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등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원점수로 말을 해야 돼요. 원점수가 높으면 올라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이과 아이들은 과탐 2 과목을 듣게 되면서 지로서득 과목이 늘어나니까 저 이제 과학 2학년 때 끝인데요. 올렸다고 못 보여주는데요.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원점수를 100점을 받아라. 지로서득 과목은 좀 그나마 나은 거 아니니? 그러면 다들 납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3학년 1학기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부터 성적을 점차 올려나가면 그러면 그 성적 취급을 받는 게 학종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정관들의 입장에서 내가 눈에 딱 들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게 내신만큼 좋은 게 없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뭐 애들 상담 오면 그냥 성적 입력해가지고 그래프에 딱 집어넣고 그래프 딱 보고 될 놈 안 될 놈 그냥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정관들도 똑같이 해요. 생각해보자고요. 올 2등급인 애가 수두룩 뺏기게 발에 치인다고요. 올 2등급이. 그런 학교에서 사정관이 맨날 차는 2등급 보고 있는데 1등급에 보면 오 얘는 무조건 통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애는 올 3등급이면 게 아유 그냥 뭐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내가 너까지 자사고냐 아니 자사고도 아닌데 안 보잖아요 그냥. 근데 3등급은 3등급인데 얘가 성적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그럼 일단 서류라도 한번 볼까가 되지 않을까요? 그걸 만드는 게 학종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정관들 업무 과중 쩔거든요. 하루에 30명만 서류 읽어봐도 여러분들 눈 돌아가요. 저도 하루에 10개 이상 봐도 이제 더 이상 보기 싫어서 그만 읽고 싶다. 다 똑같아. 막 이러거든요. 이제는 이골이 나서 그냥 학생부 첫 장만 딱 읽어봐도 될 놈 안 될 놈 구분이 갈 정도로 이제 점집 차야 될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봐서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가뜩이 난독증 있는 친구고 제가 이과 출신이라서 그리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직관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이과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쨌건 사정관들 눈에 들려면은 그 화려한 미사여가 있는 비교과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초보 사정관들은 그냥 다 보려고 그래요. 그냥 한번 다 보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테랑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세요. 이렇게 왜 그러냐? 비교과를 만드는 건 생각보다 쉽거든요. 아이들이 하는 족족 뭔가 생기거든요.
근데 공부는 하는 족족 생깁니까?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하고 공부를 싫어하는 게 뭐 그것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나가신 거고 비교과는 만드는 족족 기록이 남는데 공부는 만드는 족족 성적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교과에만 목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지금 비교과가 문제가 아니라 내신이 문제다. 3학년 1학기는 비교과 활동 하나도 하지 말고 내신만 팔아. 그러면 너 1, 2학년 됐고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옆에서 엄마가 그래 내가 뭘 했니 막 그러고 있는데 애는 아 근데 그래도 내일은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얘가. 제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꺼내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5분 이상 끌었던 게 내신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뭐 혹시나 동생이 있으면은 여기에 설명해 들으면 알겠지만은 내신 10등급제 아니 내신 그 1등급이 10%까지 바꾼 거 그것도 더 그 비슷한 전 영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1등급 받는 건 기본이고 뭐 하나 2등급 나오면 그렇게 상관없다 솔직히 생각하는데 자사고도 이득이고 일반고도 이득이고 어디나 다 이득이에요. 일반고인데 자사고처럼 비교과 관리 잘해주면 그것도 자사고랑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 이제 뭐가 더 중요해지냐? 일단 비교과 싸움이 지금보다는 중요해지겠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신이 원저수 평균 표준편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자사고인지 무시 일반고인지 아무도 몰라요. 일반고도 기회예요. 그런 상황에서 원점수를 잘 받아야 됩니다. 대학이 수능 체제를 계속 완화시키고 있었잖아요. 내년 지금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 아마 수능 체제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원점수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과에서 학종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를 먼저 올려 노력해라. 다른 뭐 외고 요즘대 명제고 이런 데 읽기를 보면서 착각에 빠지는 분들이 이제 없는 건 저도 안다. 근데 내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 여전히 까먹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다. 근데 아직 안 끝났다. 여러분들은. 심지어 고3 올라가는 친구들도 그렇다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제가 늘 하는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포인트는 딱 2개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친구가 학종으로 이 대학을 쓰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방금까지 강조했던 걸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내신으로 다니시면 돼요. 내신으로. 아, 2등급 수료 빽빽이 있는 데야. 내 내신 얼마야? 일반고에 2등급 수료 빽빽이 있어. 내 내신 얼마야? 이 정도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좀 올리면 더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대학이 내신을 그렇게 발표하지 않죠. 뭐 이렇게 묶어서 발표하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대학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립대가 그렇고요. 또 찾아보면 또 대학이 있는데 까먹었는데 어쨌건 좀 나눠서 발표한 대학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울시립대가 이렇게 나눠서 발표해요. 일반고는요 한 이 정도가 왔고요. 자사고는 한 이 정도가 왔고요. 특목고는 한 이 정도가 왔어요. 라고 구분돼 있어요. 이걸 딱 보면은 이제 내가 우리 애가 이 정도니까 여기 정도 쓸 수 있구나. 근데 시립대를 잣대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좀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보통 서영고 서상한이까지는 학종 수능 친구 중에 일반고 아이들은 일단은 1등급 때 후반때까지가 거의 컷인 것 같아요. 2등급 때 넘어가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대는 수능체제 기준 변수 때문에 2등급 넘어가는 애들도 제가 덜어 붙인 적이 있고요. 고대 같은 경우도 2등급 넘어가는 일반고였지만 수능체제 기준 때문에 붙인 적이 덜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완화되면 제가 미치고 바짝 뛰는 거예요. 기회가 안 생기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시립대 경희대쯤 되는 데부터 2등급이 보이기 시작하고 일반고에서. 그리고 건동부터는 이제 1말 2초가 많아요. 건동부터는. 그리고 국민대로 넘어가면은 2등급 때 중반대가 많이 보이고 중하반대도 많이 보이고요. 그게 일반고 기준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입결 결과를 봐도 그 정도 나와요. 그럼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성적 평균되고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포인트로 보시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결정하시면 된다. 전체적인 평균 성적 가지고는 이 정도 대학을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라가고 있어? 도전! 내려가고 있어? 낮추자과 뭐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으시면요. 그냥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 정도 내신 애가 선배 중에 어디 붙은 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얼추 얘기를 해줍니다. 그건 보면 대충 틀리지가 않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궁금해하실 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비교과일 거예요. 다른 복잡한 거는 제가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 저 유튜브 채널도 좀 홍보를 해야 되니까 오시면 또 보실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두 번째가 비교과인데요. 제발 여러분들 저는 저만의 철학이 하나 있는 게 저희 회장님 맨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공부는 유전자다. 유전자가 좋아야지 공부 잘한다. 유전자 나쁘면 공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 연구 결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전 못 믿겠어요. 근데 우리 애를 보면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저도 서울대 출신이고 와이프도 서울대 출신이고 우리 애 보고 있으면 야 미쳤네. 왜냐면 우리 애가 지하철 막 노선들 다 외우면서 막 설명하고 있으면 내년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노선 기차를 좋아하거든요. 기관사 될래 버스 운전사 될래 물으면 이제 고민하는 친구예요. 기관사를 시키고 싶은데 저는 이과 출신이라서 버스 운전자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얘가 버스랑 기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유전이 맞나? 아 근데 솔직히 하드웨어가 새 거면 누구나 다 관심 있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제가 먹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공부를 잘 못하셔서 유전자가 맞냐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공부 똑똑하신데 공부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증명할 길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결정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노력만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그랬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반에서 거의 한 3, 40등 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갔더니 중학교 동창을 서울대에서 만나서 그 친구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네가 여기 있어? 진짜라니까요. 걔는 법대 들어간 친구인데. 어? 뭐? 아직도 생각나요. 같은 말로 여러분 비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사특목고가 비교과를 잘 챙겨주고 일반고는 못 챙겨준다는 얘기. 자사특목고도요. 애가 관심 없으면 잘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아까 좀 반대 케이스이긴 한데 아까는 부정적인 케이스이긴 했잖아요. 애가 비교과에만 꽂혀 있어서 칸은 족족 적히니까 내신 신경 하나도 없어 비교과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 비교과는 좋아요. 확실히 일반고 같지 않게. 무슨 뜻이다? 일반고도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다. 근데 도와주는 고등학교이고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인데 도와줄든 말든 나발인 가든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일단 세특이에요. 제가 부탁인데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지인 찬스 모든 종류의 찬스는 다 쓰시면서 소재를 잡는 게 힘들거든요. 다만 그 소재를 잡게 되면은 제가 아주 나이스한 사례를 레파토리인데 이것도 말씀드리면 우선은 세특만 잘 만들어도 제가 봤을 때 비교과는 굉장히 잘 꾸려져 있을 거예요.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까지 잘 꾸리기 좀 힘들거든요.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은 학교에 따라서 선생님이 재량껏 적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이 뭘 해봤자 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세특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교사 계시면 아시겠지만 한 반에 20명이나 치더라도 200명짜리를 전부 다 쓰는 게 힘들거든요. 얘가 뭘 했더라? 넌 뭐니? 너 몇 등이니? 너 원저수 몇 점이니?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 친구는 좋은 친구니까 잘 기억했다 써야지 그런 친구 있겠지만 대부분 다 몰라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대부분 다 학생 보고 적어내라고 그러거든요. 한국였으면 내봐라. 그런 다음에 그걸 가라로 적어주진 않아요. 물어보거든요. 양심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 진짜 아니? 한번 보자. 그래서 발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진짜네? 알았어요. 잘 적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궁금한 거 못 참아요. 지적인 호기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궁금한 거 못 참아요. 자, 아까 제가 내신을 강조했죠. 그 내신과 임팩트가 똑같은 게 세특이에요. 세특을 읽으면서 이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 근데 세특하고 내신하고 반대되면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아, 페르마의 뭐 마지막 뭐 정리고 나발이고 이런 논문을 읽고 있는데 수학이 5등급 이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그게 발전하고 있으면 또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궁금한 거 못 참아서 수업 시간에 하나 둘을 배우면 3개, 4개 알려고 노력합니다라는 걸 강조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걸 뭘로 표현하냐? 탐구 활동으로 표현하죠. 제가 이걸 했는데 탐구 활동을 해서 이렇게 뭔가를 조사해봤다. 그래, 탐구했어요 라고만 적으면 읽어보는 사람이 그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뭘 하다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게 뭐다? 독서 활동이에요. 수업 시간에 아이디어를 궁금한 걸 생각해내고 독서 활동을 통해 탐구 활동을 하고 결과물을 발표하거나 제출하거나 하는 행동을 했고 이제 요걸로 끝나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궁금한 거 못 참아요잖아요. 궁금한 거 못 참은 친구가 탐구 한 번 하면 궁금한 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거든요. 하나 또 생겨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해결하기 위해 독서 활동 이런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실제로 다 안 읽어봐도 되긴 하는데 교육적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하지만 근거를 마련해주고 읽어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진짜로 했겠구나라는 거. 면접 때 좀 물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그리고 진짜 궁금한 친구라면 궁금증 하나만 갖고 끝나지 않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한 번 더 후속 조치까지 해주는 이런 모습을 세특에서 과목별로 한 학기에 한 과목에 한 개씩만 쫙쫙쫙 있어도 그게 3개, 5개 학기가 모이면은 굉장히 풍성한 학생부가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찾을 생각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 소재를 찾고 싶으면 우선 필요한 건 꿈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게 뭔지 전공을 결정해야 돼요.
전공이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있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탐구활동 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럼 무전공 쓰면 되죠. 아니 무전공도 못 써요. 왜냐면 비교과 자체가 별로 안 좋을 거거든요. 다른 전공으로 뭘 잘 만들었는데 이거 무전공 쓰는 거는 용서가 되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만든 친구는 무전공 쓴다고 해서 별로 좋은 취급 못 받습니다. 그거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누구도 일단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없어요. 이거 없는 겁니다.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되고 내신 열심히 파세요. 예, 그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3학년 올라가는 친구 중에서 내신 개판이라서 논술 쓸 건데요. 그런 친구들도 논술은 신경도 쓰지 마시고 윈터스쿨 하면서 수능 공부를 하십시오. 논술 전형은 복불복이라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냥 없이 보너스다. 일종의 기회다라고만 생각하세요. 나는 이걸로 대학 안 갈 거고요. 수시 6장 안 버릴 거니까 쓰기는 쓸게요. 대신에 저는 정시로 대학 갈랍니다. 라는 마음을 꼭 먹으세요. 다만 수시 교과 종합 전형으로 길을 잡는데 그걸로 글을 끝낼 건데 그저 6장 쓰니까 한두 장 정도 논술 쓰고 싶어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말이 다른 거예요. 조금 이해가시죠? 논술에 올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문과 아이라면은 글을 쓰는 문제하고 직접 이 주시문 파악하고 글 쓰는 문제는 완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번 글 쓰는 연습하는 걸 꾸준히 계속하는 게 문과는 좋긴 합니다. 예, 다만 교과 종합으로 쓰는 친구가 그렇게 한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수능이 잘 안 나온 친구가 그러면 일단 뜯어 말해 수능 먼저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논술 조금씩 대비하라고. 그리고 이과는 최악의 경우 시험 치기 직전까지도 대비 안 하셔도 돼요. 수능 보기 직전까지라도 대비 안 하셔도 됩니다. 수능 볼 때까지 수능에 막 오롯이 올인. 끝나고 이제 엄마 아빠가 야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빠 내일 모레 논술 시험 봐야 돼서 난 오늘 수능 보자마자 바로 저녁에 학원 가야 돼. 요즘 그런 애들 많거든요. 그때 해도 안 늦다. 수능 수학 성적을 올리는 게 더 급성. 수능 성적을 더 안정화시키는 급성으로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몇 마디 좀 말씀드리면은 문과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수리 논술이 대놓고 나온 경우가 있어요. 보통 상경계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문과인데 수학 잘해? 그럼 이 수리 논술 보는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시면은 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얘네들 이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비교하기 좀 그런데 평균 성적이 좀 낮아요. 수리 논술 때문에 변별력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과는 요즘 이런 고민 많이 하죠. 아니 나는 확통 안 들었는데 확통 나오면 어떡해요? 막 이런 애들. 근데 아니 대학이 어느 대학이 뭐 가천대 같은 대학만 빼고는 가천대 되게 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대놓고 수원 수투만 나와야 막 이렇게 말하고 웬만한 대학은 다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 말은 저희는 고등학교 교과 나옵니다 라고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어떤 사례 보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에 오전 오후 시험 보는데 뭐 오전에는 확통이 나왔다가 오후에는 확통도 안 나오고 미적분만 나오고 이런 경우 비일비재하거든요. 어떡해요. 그 과끼리는 같은 시험 보는 거라서 확통이 나오든 말든 자기는 똑같은 거예요. 다른 친구 다 똑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막 대학을 막 고민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정말 걱정되면 2, 3일 시간 있을 때 기하 교과서를 한번 읽고 들어가든가. 남들 다 그렇게 한다. 근데 수능이 더 중요한데 지금 미적분 선택한 애가 막 기하 공부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런 거 있으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잘 못 따지신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건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끝입니다. 아까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올해 수능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옛날에 제가 입시를 처음 할 때, 2007년도, 2008년도였던데 그 당시에 이제 정시에도 논술을 봤었어요. 참고로 저도 이제 정시에 논술을 봐서 들어간 세대긴 한데 정시로 갔거든요, 저도. 근데 논술을 면접도 보고 논술도 봤어요. 근데 그 당시 논술은 문과 논술이었습니다. 창의적인 글쓰기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험이었는데 저 글쓰기 정말 싫어했거든요. 살면서 저는 제가 지금 사교육 몇 개 있지만 제가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한 번도 사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 번 딱 있는 게 논술 학원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거는. 근데 처음에 이제 회사에서 논술 일을 하면서 대학별고사를 보는데 서울대 대학별고사 문제 보면서 기겁했거든요. 야 이건 과거는 잘할 수 있겠는데 일반고회가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할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걸 대학별로 가서 면접을 낸다고? 와, 이러면 대놓고 과거 편애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물리 문제를 보고 나서. 손 못 댈 것 같은 문제. 제가 지금 봐도 뭐지? 이렇게 고민할 정도 이런 문제. 그리고 실제 수능이 그동안 그래 왔었거든요. 옛날에 2019년이었나 그때 무슨 천문학 지문 같은 경우도 대박이었어요. 진짜 문제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지문 자체도 안 읽고 문제 풀었어요. 왜냐하면 그 천문학 지문이 내가 아는 거야. 제가 천문학 좋아하거든요. 물리학과 천문학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건 절대로 그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이 제시문이 너한테 개념학습 시키는 거예요. 학생한테 지금 짧은 시간에 읽고 개념학습 하라는 거예요. 개념학습을 얼마나 잘하는지 물어보겠다는 게 국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지식으로 문제를 풀면 큰일 나는 거고, 지식을 많이 알아야지 국어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선생님 다 사입입니다. 지식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기술, 독해력을 기울여주는 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질적 능력 키워놔도 정말 미친 듯이 독해력 좋은 친구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문제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능력으로 한계가 되는 거. 수학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던 게 지금 어떻게 됐냐. 미친 듯이 고난도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중상난도 문제가 이렇게 배치돼 있고, 이거 공부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어렵게 보이겠지만 제대로 하면 손은 다 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마치 손에 잡히는 거예요. 잡히지 않든 멀리 더 짜증나는 건 맞잖아요. 사실은 아싸리 멀리 있으면 포기할 텐데. 근데 그런 문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기조는 이 정부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그렇게 대자라고 해왔어서 수학이 이미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킬러 문제 이슈가 터지면서 갑자기 생긴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아마 킬러 문제 이슈 없어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계속.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통합순위 되는 순간 그 경향은 더 심해질 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초고난도 문제는 배제되더라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중상난도 문제를 여러 개 배치하면. 근데 그 중상난도 문제는 노력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와, 수능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자사고 애들 거고 뭐 애들 거고 뭐 재수하는 학생 거고, 그런 생각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제 말? 예. 그다음에 요것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드리면은 정시도요. 요거는 여러분 변화점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요즘 그 사탐하라 너라는 친구들 때문에 과탐 사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일단은 의예과나 뭐 메디컬은 좀 거시기 한데, 근데 이 일반학과 중에서 연대나 이런 경제처럼 가산점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문과학과는 사탐해, 이과학과는 과탐해. 근데 한 과목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두 과목 다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연대처럼 3% 가산 주는 거는 국어 수학이 변별력이 약화되면 이것도 클 수는 있어요. 근데 대놓고 5점, 4점 주는 이런 경희대는 이건 대놓고 진짜 문과학과 이과 오지 말라는 소리고 문과는 이과 오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진짜 대놓고. 그 가산점이 5% 넘어가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 아는 거를. 그래서 웬만하면 이과는 그냥 과탐하시고 문과는 그냥 사탐하세요.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고3 올라가시는 분들 내년 요맘때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 이렇게 여기 안 나왔구나. 나오면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 점수를 돌려보고 그 미묘한 점수 몇 점 차이, 1, 2점 차이, 소수점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순위가 얼마인지를 보고 원서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받는 학력평가 모의고사에서는 100분위 성적을 가지고 대학이 발표하는 게 100분위 성적이니까. 근데 100분위를 활용 안 하는 대학도 성적은 100분위로 발표해요. 100분위를 보고 대충 평균이 이쯤이니까 이쯤 갈 수 있겠지. 교과랑 비슷하죠? 그죠? 네,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 수능 성적이 딱 나오는 순간 이제 100분위는 잊어버리세요. 무조건 환산 점수. 계산해보고 내가 계산해봤더니 몇 점인데 다른 친구들이 몇 점이라서 내가 그 학과에 몇 등이야.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보면서 그때 원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정시나 수시 교과는 관심만 있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쉬운 전형이에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시스템에 오늘 맡기면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저 같은 사람들 제일 복잡한 전형이 정시 수능 전형입니다. 오히려 학종보다 수능이 저는 더 어려워요. 이해 가시죠? 네. 지금까지 긴 얘기 밤늦었는데 긴 얘기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